반갑습니다. 오늘 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과정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발현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외부의 큰 충격이나 죽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우리 삶에서 큰 동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능력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능력이라 그러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되고, 쓰지 않을 때는 그 능력이 발현되지 않아야 되는데, 안 쓰고 싶은데 막 알게 되거나 보이게 되거나, 이것은 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문과 같아 가지고 열어야 될 때는 아주 작은 입김으로도 살 열릴 수 있게끔 부드럽게 열릴 수 있는 그런 문이어야 되고, 잠겨야 될 때는 철통같이 잠겨져야 좋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어야 할 때 열지 너무 뻑뻑해가지고 열리지 않거나, 잠겨야 될 때 느슨해가지고 쉽게 열린다거나, 이랬을 때는 좋은 문이라고 할 수 없으며 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조절로 할 수 있어서 쓰고 싶을 때 쓰지 않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 알고 싶은데 막 알게 되는 거, 다른 사람 비밀이라든가 뭐 신들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병이란 말이지. 그래서 공부 중에서 우리가 하는 지금의 공부는 우리 속에 있는 여기에 몸이라 그러고, 이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몸집이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몸, 이 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을 우리의 정신이라든가 뭐 정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정신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육체를 얘기하게 되고,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이 영입니다. 영. 이 영이 깨어나서 영역을 가지면서, 그 영역이 깨어났을 때 이것이 나중에 이 세상을 밝히는 지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공능 능력에 따라 가지고 색깔로 보이기도 하고, 뭐 어떤 또 다른 현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는 많이 그 드러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를 불교에서는 색계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건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색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다른 모습으로, 같은 어떤 본질이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색계라 그러는 거고, 그 색계, 물질계를 색계라 그러고, 그 속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입체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걸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이제 물질계라고 보면 되는데, 이 물질계는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물질계가 들어가 있지만, 이 속에서는 또한 이것을 욕계라 그러고, 이것은 색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부분에는 무색계가 되는 거지. 무색계가 되게 되고, 이 속에는 이제 정보만 들어가 있는 영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비물질계 그렇게 얘기하듯이 우선은 이렇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다 아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현미경, 안 그러면 그보다 더 정확한 크게 볼 수 있는 전자현미경, 안 그러면 저 멀리까지 우리의 가시거리를 벗어난 망원경으로 봐야 되고, 안 그러면 또 어떤 데는 천체 망원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들도 있고, 또 지금의 과학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천체 망원경의 그 한계를 넘어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주 극대의 세계나 아주 미세한 극미의 세계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거를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의 한계가 있단 말이지. 실제 우리가 그 과학의 한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점점 변해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다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볼 수 없는 것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다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이 아주 멀리 있어도 안 보입니다. 실제로 이 손가락이 한 400~500m 있을 때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볼 수 있겠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손가락이 가까우면 잘 보일 것 같지만 내 눈앞에 갖다 대면 보이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가까워도 볼 수 없고 너무 멀어도 볼 수 없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고 너무 커도 볼 수 없고 너무 빨라도 볼 수 없고 너무 느려도 볼 수 없고 너무 어두워도 볼 수 없고 너무 밝아도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가시거리 내에 이 범위, 가시 한계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이 가시거리 속에 있는 이 한계 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흔히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능력들 중에서는 육신통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육신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6가지 신통입니다. 우리 속에 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신의 발현됐을 때, 그 신이 능력으로서 발현됐을 때 나타나는 정상과 같은 건데, 이 정상을 금방 얘기대로 정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화시킨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능력이라고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나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고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통이라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육과 신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육체와 신체, 그러니까 신과 육을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물질로서 봤을 때 몸과 몸집으로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정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실제 어떤 능력으로 발현되거나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육신통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가졌다 하더라도 100번 해가지고 100번 알고자 할 때 100번 다 알 수 있어야 그것은 제대로 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턱걸이를 한다. 안 그러면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오늘은 달리니까 한 8초 만에 100m를 달렸다. 또 내일은 달려보니까 한 20초 걸리더라. 그러면 8초 걸리다가 10초 걸리다가 뭐 20초 걸리다가 이래 되면 이 8초의 능력은 내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일시적인 어떤 능력이게 되는 거지. 진짜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내가 칼집에 칼을 빼가 언제든지 그 칼을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을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과 함께 했을 때, 신과 통했을 때, 육체로서 신과 통했을 때 신통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6가지 신통이다. 천안통, 멀리까지 볼 수 있다. 멀리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재 그 공간상에서의 멀리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도 멀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년 뒤에, 2년 뒤에 그런 천안통, 천이통은 또 누구와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까 만나고 오는 사람은 누가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실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되는 것도 메시지를 서로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는 메시지 전달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상호간에 그런 능력을 가지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약간 화를 냈다 그러면은 나한테 막 짜증을 냈다. 그러면 짜증낼 형편이 아닌데 짜증을 냈다. 무엇이 그랬을까 그러면서 혼자서 해보면은, 이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의 나한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만 새끼처럼 짜증나는, 화가 나는 모습으로 나한테 보였단 말이지. 그 속에는 나한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다툰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는 드러나는 이 새끼에서는 화로 드러나지만 그가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누적대가 불만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누적된 그 정보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천이통 같은 경우는 천안통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고, 이것은 귀로 듣는 앞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귀로 듣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내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이듯이, 어떤 영화 스크린처럼 보이듯이, 안 그러면 어떤 누구와 대화하는 소곤소곤 하듯이 대화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루트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제는 내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꼭 색깔 빨간색으로 보이느냐 까만색으로 보이느냐 그런 차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숙명통,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꼭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날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명과 숙명과 정명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체 이 범위를 이미 정해진 거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정해진 것을 겪고 가야 될 몫은 있단 말이지요.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때가 지나오면서 내가 누구한테 잘못해가지고 했는 것 때문에 거대한 잘못했는 거, 그거는 갚아야 된다. 이번 생에서 발생해가지고 이번 생에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안 태어나면 또 모르지만 태어난다면은 지금도 이번 생에서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지만 태어났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나게 되면은 이 속에 있는 이 영에서는 그 영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정보의 누적대가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삶이 이렇게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서 이 정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신과 통했을 때 능력 발생되는 그만큼 우리 육이 그 신과 통하는 육체가 그 필터처럼 그만큼 맑아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있는 그대로, 여기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 필터가 그대로 전해왔을 때 똑같이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 때가 맑게가 있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나올 때 왜곡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지, 이게 비춰가. 그러면 이거와 이것이 전혀 다르게 봐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는 같은 거고, 이 필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또 사고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해 가지고 이것이 왜곡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꼭 거울에 비춘 것과 똑같습니다. 거울에 나는 내 모습을 그대로 했을 때 거울에 어떤 그 낙서가 되어 있거나 때가 많이 끼어 있을 때 거울에 비친 상은 때가 묻어가 있는 꼴하고 같이 내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얼굴에 점이 없었는데 거울에 점이 있었는 것 같으면 거울에 비친 상은 점이 있는 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실제 점 있는 거로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 있는 것은 점이 없는 원래의 모습도 알게 된다. 이런 것들이 숙명통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명이나 여러 가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실제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되고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금방 얘기대로 자기 능력화 만드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이런 능력적으로 공부의 방향을 잡아버리면은 공부의 진행 방향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느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거기서 한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런 거 있구나 이렇게 내한테서 그런 능력이 발현됐다 하더라도 이거 쓰면 좋겠다 해가 계속 거기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또 다음 과정으로 계속 공부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능력을 안 써도 알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런 능력을 써서 알게 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일을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바른 길이기도 하고. 근데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능력, 육신통, 이런 신통을 가지는 능력들을 더 선호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능력들을 틀림없이 발생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가 조절해가지고 자기 능력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런 능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런 능력으로서만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진통은 자기 매생의 업작, 그게 전생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타신통은 상대방의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의 흐름까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 제가 카페트 사업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트 제직하는 그 제직 기계를 보시는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여자분들이 이제 카페트 제직기를 사용하니까 우리가 빨리 물건을 받아가지고 다른 데 납품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나와가지고 그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그 공장에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 일을 담당하는 그 여자 기사분께서 배가 아파가지고 기계를 못 돌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그렇다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좀 쉬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조금 몸 좀 봐줄게 좀 봐주면 괜찮을 거다 이래 가지고 실제 몸을 대지 않고 이제 기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 공장 바닥에 의자를 놓고 앉아가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기를 쓰게 되는데 그 기를 쓰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그대로 내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의 변화까지도 마음이 흐르는 것까지도 그대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되구나. 기를 쓰면서 그 기로서 연결되니까 그 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가 전달되구나. 그런 걸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를 쓰면서 또 다른 쪽에서 그런 그 능력이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실제 이제 천안통이나 천이통이나 수명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 기를 통해서 이 기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자유롭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나 미래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설계를 해놓으면 설계된 대로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도 내가 어떤 능력으로서 기로서 작용하게 되면 그 과거의 일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없애는 것보다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줄이게 되는 것 같으면 앞 시간에 제가 모자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가
이번 생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게 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 모자람을 주는데, 그 모자람을 없애버리면 모가 자랄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조심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마이더스의 손처럼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이루어지니까 자기 자식조차도 황금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지. 그런 우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어떤 신흥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이비로 나오거나 또 신흥 종교에서 매스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보면은 금방 전부 그런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조절이 안 되고 자기 마음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써버리니까 자기 공부 더 이상의 진전보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머물러 있게 되다 보니까 이 능력이 계속 의지해야 되고, 이 능력은 금방 얘기대로 신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과 육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서로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신통도 그렇고 타신통도 그렇고 신적통이 뭐냐 그러면은 신적통이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좀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척지법. 척지법을 신적통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육체적인 능력으로서 달리기를 할 때 지금은 100m가 거의 9초대가 거의 지금의 최대 어떤 한계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길을 오른다거나 멀리까지 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는 것 때문에 축지법으로 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축지법은 금방 얘기대로 신통입니다. 신통. 내가 신을 등에 지고 가는 것과 같단 말이지. 신을 내 육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나와서 바깥에서 작용하면은 내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있고, 이 키우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다른 영이 와가지고 키워주게 됩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데서는 지도영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다른 작용이 와가지고 나를 이끌어준단 말이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본인은 내 몸에서 발현이 되기 때문에 내 능력이 되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이래 되니까 그 신통한 능력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신을 받아가지고 어떤 무당이 아주 대단한 만신이라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게 되면은 물론 그 굿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기도 하지만은 신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산으로 어디 물로 바다로 가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운을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신기를 높이게 되고 어떤 데는 다른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그런 신기를 높이게 되고 이라는 것은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자기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통 크게는 구신통으로도 가기도 한다 그러긴 하는데 제가 경험해 봤는 것 중에서는 이제 이런 육신통이 있었는데 이 신통은 전부 그 신과 통했을 때 그렇게 작용이 됩니다. 아까 이 신이라는 것은 욕계와 같은 겁니다. 욕계. 무형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욕계 물질로서만 이루어지가 아니었을 뿐이지 어떤 욕심으로서 작용되는 의지로서 작용되는 어떤 에너지 작용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영계는 욕계나 의지가 전혀 없이 순수 정보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보로만 돼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라든가 이것은 그 자체로서 힘이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진리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진리 자체가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이 가장 정상에 있는 것과 같아가지고 감히 이 내가 그런 정상 진리의 어떤 정보로서 가지고 채워져가 있을 때 외부의 어떠한 것도 내가 침해당하지 않는다. 자기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이 그림처럼 평면으로 보면은 3은 원이 3개로 되어 있고 입체로 보면은 측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높이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데 이런 능력들은 그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알아가 뭐 할 거냐 말이지.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나 그러면은 지금 이 명상센터 김해 장류에 있는 대청동에 있는 이 명상센터를 제가 그 공부하는 도장으로 쓰려고 한 10년도 좀 됐습니다. 그때 경매가 나왔었습니다. 이 공간이 8층인데 경매가 나왔었는데 법원 경매 날짜 돼가지고 이제 유찰되고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이거 건물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쭉 점검을 했습니다. 얼마를 쓰면은 내가 낙찰되는지. 예를 들어서 잘못 써가지고 1000만 원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으면 1등과 2등에서 1000만 원을 내가 더 비싸게 쓰는 것 같으면 10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꼴하고 같습니다. 더 비싸게 주는 꼴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의 차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1등으로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등과 2등의 그 간격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제가 1등이 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정해서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찰 법정에서 시간이 돼 가지고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간을 응찰한 분이 한 몇 명이 됐었는데 한 7, 8분 정도 됐었는데 1등과 2등 제가 썼는 금액과 2등 했던 그분의 입찰 금액은 단돈 10,000원 차이였습니다. 여러 번 점검하고 해가지고 10,000원 최소화시켰는 것이 차이가 10,000원 차이가 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공개를 하면서 그 방청석에 있던 분들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한참 서로 웃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참 많은 작은 금액 차이로서 1등과 2등으로서 가름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능력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제가 경매 전문 공인중개사로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되겠지만 그거는 제가 갈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쓰는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내는 막 갖다 쓰는 거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오면은 이건 얼마 써라 저건 얼마 써라 그러면 지도자가 아니라 점치는 점바지밖에 무당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무당되려고 하는 무당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 때문에 그만한 능력도 가지게 되고 또한 자기가 해야 될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경매를 다시 안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경매를 내놓게 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서 경매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이익을 보자고 해가지고 그것을 금액을 낮춰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부동산 매입할 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공장에 매입할 때도 정상적인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전에는 뭐 경매 보려고 여러 군데 쫓아다니고 그걸 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된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그렇단 말이지. 자기 했는 만큼 쓸 수 있는 공부.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꼭 써야 될 때, 진짜 써야 될 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필요한 것과 풍족하게 이루기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것은 공부의 방법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효율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쪽의 방향을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육신통은 신계 공부하는 분들은 우리가 약간 순수 정보, 어떤 의지가 없는 순수 정보만 들어 있는 지혜를 알게 되는, 이 지혜 공부를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금방 얘기 드린 것도 단계마다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순수 정보 진리를 알게 되고 지혜를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것을 이 세상에 펴려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개발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공부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간에 어떤 능력으로 보면 자꾸 이 중간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부를 하는 분 중에서도, 다음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공부 중에서 제자분들 중에서 대단한 능력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신과 가기 때문에 신계 공부, 신계는 금방 의지, 욕계는 색계는 아니지만 욕계다 말이지. 의지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욕심이라든가 그 욕구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신계 공부가 아니라 영계 공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 물질계에서 요게 물질계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비물질계 되게 되는 겁니다. 비물질계지만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계라 그러고 이쪽에는 영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 공부하게 되면 신계를 거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또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버리면 더 이상의 진전할 수, 산 위로 더 정상까지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공부한 자로서, 배운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소질 개발이게 됩니다. 이 소질 개발을 왜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단한 무기와 같은 겁니다. 아주 좋은 도구, 무기와 같은 건데, 이 소질을 개발되었을 때 누구나 아무리 못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못한 사람이라도 평등하게, 안 그러면 그 평등 이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소질 개발이게 됩니다. 만약에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우리가 그 뉴게릭병으로 해가지고 몸도 뼈도 제대로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휠체어에서 앉아가지고 다녔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주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공적을 세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자들의 신체 구조에 비교하자면 그의 몸은 형편없습니다. 그야말로 충분하게 무시받게 되는 그런 지금의 사회적 가치 기준이다 말이죠. 그러나 그가 하는 업적이라든가 그 연구나 이런 것들이, 그가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큰 장애를 가지고, 작은 장애도 아니고 아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정받게 됐던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하고 똑같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말이지. 이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는 것으로서 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이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기 때문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하는 이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이루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함께하는 이 가치인데, 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소질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많이 인정받는 것은 스포츠라든가 예체능, 문화, 또 과학, 점차 과학도 발달해나가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누리호 같은 경우도 그런 실적이 일어나고 하지만은, 그런 능력을 가지면서 인정받았을 때, 그 소질로서 인정받았을 때, 내가 인정받고자 한다면은 상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인정을 해야만 내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인정하는 것은 이 상대적으로 내가 힘을 가졌지만은 상대를 인정해 줬을 때 이 상대가 나중에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상대에게 인사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인사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인사받고 싶은 것들은 그를 무시하게 되면 그도 나에게 당연하게 무시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인정한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말이 훈민정음에서도 나오지 않는 글씨가 만들어지고 말이 만들어지고 그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모음에서 이에서 어로 변하는 겁니다. 어린에서 어른으로 변하고 알이 울로 변하는 겁니다. 나는 누로 변하는 거고, 나가 누로 변하면 나누다는 겁니다. 나누는 건 누하고 내가 바르게 쓰는 것을 누리 펴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고 이것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면 함께 한다면 함께.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올라야 될 계층은 아주 많지만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아주 작단 말이지. 이 폭은 여기서는 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아주 많다. 계층으로 올라야 될 것은 아주 작고, 이것이 누단 말이야. 어른이 돼. 어른. 이것은 어린이가 되는 거고, 이것은 모자람이 되는 거고, 이거는 모자람이 되는 거고, 어린이 어른이 되고 아리랑이 우리랑이 되는 이 이치다 말이지. 이가 어로 되는 것이, 이것이 지금의 이 인류에서 가장 필요한 사상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홍익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홍익은 너무나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금방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인정받지 못한다. 무시당한단 말이지. 함께 할 수 없다. 생각뿐이라.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이 힘을 가지려고 그러면 소질을 개발돼야 된다.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가지려고 하는 그 힘은 그의 소질이다.
그 소질이 개발돼 가지고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누리 홍익이 되는 겁니다. 홍익. 우리말은 이렇게 이어서 어로 되는 이 구조로서 우리말의 사상,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이다 할 때 마, 이 마는 속으로 보면 아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 할 때 아. 이 마가, 이 아가 누우면은 우가 되지. 마는 무가 되는 겁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면 마무리. 이 리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자꾸 이치이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이거 틀린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태극입니다. 0과 1입니다. 0과 1. 0과 1이 이것이 계속 회전하면서 리얼화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0과 1의 작용으로 이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마는 무가 되고 나는 누가 되는, 이는 어로 변하는. 이거 우리 모음이잖아요. 이 모음은 전부 여기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와 어에서. 그래서 소질이 개발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각각의,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 사업을 해가 돈을 번다, 경제적인 수단을 이룬다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소질이 있는 사람과 소질이 없는 사람은, 소질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소질이라는 것은 그런 거단 말이지. 체질적으로 아주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제가 아무리 다리 짧은 내가 아무리 뛰어도 손흥민처럼 그리 못 뛴단 말이지. 공을 드리블을 하면서도 막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진짜 소질이다, 소질. 그러면 내가 또 남을 가르친다든가 모르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또 말씀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또한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소질이다 말이지. 이런 소질은 누구나 각각의 모습 따라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소질이다, 소질. 요게 안에 있는 요게 소라는 얘기입니다. 소질,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본. 소라고 해요.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 이 속에 내가 태어날 때 왜 이번 생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내가 왜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부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모자람인지, 이기주의다 그러면은 이타심이 없기 때문에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된단 말이지. 내가 타고났을 때 집안 혈통을 해가지고 아주 이기적이다. 그럼 이기적일수록 이타심이 부족하단 말이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한테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돈이 많은데 내가 더 벌 필요 없다. 그 아까운 우리가 일생 동안 주어진 시간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돈 버는데 그러다가 모든 정리를 다 쏟는다면 얼마나 낭비냐 말이지.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게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정보가 아주 많단 말이지. 그런데 왜 또 그런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있느냐 말이지. 내한테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그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삶에서의 가치다 말이지. 그래서 이 소질이라는 것은 오늘 또 좀 이야기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자꾸 길어졌습니다. 소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개인이나 한 집안이나 한 사회적인 국가, 인류, 서로 간에서 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질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지금의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다 말이지. 이 신통, 남들이 대단하다고 봤는데 별거 아니다 말이지. 해보면은 계속 쓸 거 아니다. 아까 얘기대로 경매해가지고 돈 많은 차이로 해가지고 낙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계속 쓸 거 아니다 말이지. 나중에 이 영중에서는 의술령 필요한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하러 온 분한테는 의술령을 파견하게 됩니다. 실제 의술령은 아까 영은 욕계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정보만 대가 있기 때문에 무당처럼 신을 받는 어떤 신계가 아니다 말이지. 영계라는 순수 정보만 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술령을 파견하게 되면은 파견받게 되면은 자기 몸을 치료하게 되고 자기 몸을 구조를 알게 되고 자기 몸의 구조를 치료하면서 상대방의 몸도 알게 되고 자기 몸을 치료해 봤으니까 상대방 몸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의학 지식이라든가 또 치료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정보가 점차 밝아지게 됩니다. 그 영은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지. 지도영을 파견하게 되면 지도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저절로 공부하고 싶어진단 말이지. 혼자서 있을 때 괜히 책 펴놓고 보고 싶고 그래 되진단 말이지. 무술령을 파견하게 되면 무술도 막 나온단 말이지. 자기 몸이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무술이 나오신단 말이지. 그래서 각각의 영을 파견할 때는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 새로운 영을 만들기도 합니다. 순수 정보체로 되어 있는 그 결집체고 되어진단 말이지. 그 얘기는 또 남들도 다르게 좀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영을 만드신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우리 영이 점점 그 영역이 확대돼 가지고 이번 생에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을 다 못했을 때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인도 네팔이나 이런 데는 림포체라 해가지고 환생자라 그럽니다. 지금 달라이라마고 환생자지. 이런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앞에 스승이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여러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앞에 스승의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린애를 하나 찾아가지고 죽은 스승으로서 대접하게 되는데 어리지만은 법왕으로서 인정한단 말이지. 그것을 부탄에서 이루어지는 네팔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환생자 죽은 스승이 새롭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게 태어났지만은 그 내면을 보고 결국에는 스승으로서 안 그러면 법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분포입니다. 한 개의 을이 알을 이루어가지고 우를 이루는 이치가 같단 말이지. 알이랑이 우리랑이 되는 이치와 같단 말이지. 그런 그 영화가 인도 영화에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영화 봤는데 지금도 내 기억나는데 영화 제목이 리틀 부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인도 영화였는데 환생에 대해서 환생되는 그 환생자를 찾는 죽은 스승을 찾는 그 과정을 영화로서 만들어졌는데 리틀 부타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림포체 그게 환생자를 찾는 과정. 그것이 금방 내가 이번 생에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인류의 홍익 세상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 일꾼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영역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계로서 바라보는 평가하고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서 건국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지금 잘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뭐
민주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어쨌든 제일 풍요롭게 살고 있다 그러는데, 이 풍요로운 세상을 이루어지기 전에는 앞에 죽었던 조상들이 얼마나 거기서 원이 지어졌겠습니까? 우리 진짜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민족들이 진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나타났다가 태어났다가도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시대적인 것 때문에 자기 능력 한계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차츰 태어나가지고 자기 영역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생에 국가 중흥으로 보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큰 영역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혼자서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병철 회장도, 정주행 회장도, 박태준 회장도, 또 여러 가지 자기 그 관련된 쿠데타 혁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김종필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을 데리고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는 태어났는데 한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기적으로 조금 다르게 각각의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왜 그러면은 똑같이 어미닭이 알을 품는다 하더라도 동시에 다 깨어나는 게 아니다 말이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같은 세대, 그 세대에서 각각의 자기가 자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모아지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자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했는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는 이 얘기하고는 또 전혀 별개입니다. 암살당하든 병사를 하든 교통사를 하든, 안 그러면은 병양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죽든, 어쨌든 지금의 우리가 이 민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했던 그 역할로만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보니까 독재를 했니, 누가 바람을 펴왔니, 외도를 했니, 그렇게 보지만은, 아까 얘기대로 하고자 하는 일, 그 주된 일,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 구조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나중에 쓰게 되고, 좀 더 금방 얘기대로 잘 먹고 잘 살게끔 우리 민족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국가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역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어떤 일을 벌려도 감당 안 되는 일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의 새로운 세상, 많은 여러분 선지자들이 새로운 세상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그 새로운 세상은 소질 개발해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같이 함께 공존하고, 공존보다는 인정입니다.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하려고 그러면 소질 개발돼야 된다.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누구나 다 그 각각의 많은 채워진 것으로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에 대해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도 그렇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소질 개발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보다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동영상을 늦게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 있고 좀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는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